자, 이번 시간에는요, TET급 78회, 지난 시간에 실무수행 첫 번째 자료, 입력 자료, 거래 자료 입력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실무수행 두 번째, 부가가치세 관리 파트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부가가치세 관리.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여기 정형화돼 있어서 1번 문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문제고 2번 문제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문제죠. 보시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날짜는 5월 12일.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였다. 제품 매출 중 320만원은 자기합수표를 수령했다 그러니까 현금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잔액은 다음 달에 현금 수령하기로 했다 그래서 또 현금 그러면 안 돼요. 다음 달에 하기로 했으니까 외상매출금 하셔야겠죠. 그래서 분계를 먼저 써드리면 차변에 현금으로 자기합수표 받은 거 320만원 이렇게 있을 거고, 대변에다가는 제품 매출로 되어 있겠죠. 자동으로 이제 공급가액 세액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분기 처리가 될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 여기는 외상 매출금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해서 120만원 이렇게 되겠죠. 총 1320만원 중에서 남은 금액 외상매출금은 거래처로 해서 여기 1000만원 이렇게 분계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 입력하실 때 매매추전표에서 혼합분계를 누르시게 되면 반드시 그 분계에 차변되면 금액을 이렇게 맞춰 주셔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매매추전표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죠. 날짜는 5월 12일 입력해 주시고요. 유형은 여기 지금 제품 매출이라고 그랬고요. 매출에서 증빙서류 인전 세금계산서죠. 그러면 과세, 품목은 스마트, 힐링펜 해주시고요. 수량은 150, 단가는 8만원, 거래처는 3일전자. 세금계산서는 발급해야 될 거니까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가시고요. 분계는 혼합분계. 차변에다가는 현금은 320만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외상 매출금 금액은 1000만원. 입력은 다 됐죠? 이렇게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해 줘야 돼요. 뭐 회계 1급 때 많이, FAT 1급 때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죠. 5월 12일. 자, 지금 이렇게 클릭하는 거 전자발행, 얘는 세금계산서 만들어 달라는 요구였었고요. 발행, 세금계산서 만들어졌대요. 이 만들어진 세금계산서 전송해야 될 때 매출 조회, 미전송 상태니까 여기 발행 여기 눌러도 되고 여기 눌러도 되고 여기 눌러도 돼요. 바로 여기 눌러주죠. 발행 완료되면 여기 관리번호, 체크번호, 1년번호 다 채워지죠. 그리고 여기 전송 성공 이렇게 됐으면 끝난 거예요.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 5월 12일 날짜로 다시 조회를 해보게 되면 전자 발행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첫 번째 거는 끝. 자, 두 번째 문제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해요? 우선 날짜가 6월 5일 거죠.
6월 5일 거 이에 대한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문제일 테니 문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거래 내역을 보시게 되면 우선 보통예금 통장 토스은행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래 내역 맡기신 금액 이만큼이 입금이 됐네요. 외상미수금, 외상물출금은 이만큼이었을 텐데 내용을 보니까 여기 6월 5일 날이죠. 6월 5일 날 영우전자에 제품을 공급했대요. 제품 공급하고 거래일에 발급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래요. 요거죠. 자료 2는 6월 30일 당초 결제 조건에 따라 5% 할인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 토스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된 내역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을 금액은 880만 원인데 지금 5% 금액이 줄었죠. 왜 그런가 봤더니 결제 조건은 그 달의 뭐 말까지 입금을 시켜주면 5% 할인해 주겠다 그러는 그런 계약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런 경우 공급가액을 갖다가 이만큼 맞게끔 변경시켜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정 사유를 선택하래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라고 되어 있고 매출 할인은 제품 매출 및 외상대금 음수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 및 전송 일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외상대금 회수에 대한 회계 처리는 일반 전표 입력에서 메뉴에서 입력해 주세요 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여기 수정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5% 할인된 금액, 그 5% 금액만큼 마이너스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돼요. 여기 수정 세금계산서에서 주의해야 될 거, 그럼 그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6월 5일자로 발행을 해야 될까? 아니면 6월 30일자로 발행해야 될까? 요거는 공급가액의 변동, 즉 할인된 금액은 이 사람이 이 거래처가 이날 입금했기 때문에 할인의 조건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날짜로 그 할인된 그 5% 할인된 그 수정 세금계산서를 보내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뭐 하나씩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입력해보면 뭐 금방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자, 거래 날짜 거 6월 5일 클릭하시고요. 위에 수정 세금계산서 클릭하시게 되면 기재사항 차고 정정이 아니라 여기 공급가액이 변동이 됐어요. 그죠? 공급가액 변동.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돼요. 어떻게 변동이 됐느냐? 날짜는 6월 30일 날. 그죠? 여기 항목에 대해서는 매출을 했는데 할인이 지금 적용된 금액을 얘기하죠. 금액 단가 800만 원에 5% 하면은 얼마인가요? 40만 원이죠. 여기 마이너스 40만 원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럼 자료 입력됐다고 하죠. 날짜가 6월 5일 날 입력된 게 아니라 여기 매출 할인된 30일 날짜에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리고 세금계산서 아직 전송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외상물출금 이만큼 하고, 그죠? 세금계산서 보내주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는 아까 여기서 보내줬던 것처럼 날짜는 6월 30일 것만 또 조회를 합니다. 클릭하고 전자발행, 또 클릭하고 세금계산서 전송, 전송 선고 꼭 보셔야 돼요. 나머지 건 더 이상 보지 않아도 상관없겠죠. 자, 이렇게 하면 전자발행 됐어요. 자, 이렇게 수정 세금계산서는 보내주었는데 이날 또 모두 들어왔어요. 돈이 들어왔죠. 자, 입금된 거에 대해서는 날짜 똑같이 6월 30일이죠. 얘는 일반 전표 입력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차변에다가는 지금 돈이 토스은행으로 들어왔다 그랬어요.
보통 예금에 토스으로 입금된 금액이 836만원. 대변에다가는 우리가 받을 외상매출금 회수한 거죠.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영우전자에서 받았다고 836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달라는 얘기죠. 되셨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보통 여기 3번, 4번은 우리가 첨부서류, 부가가치세 첨부서류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매 회차마다 TAT 2급에서는 3번, 4번 문제는 부가가치세 첨부서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기 위한 문제들을 출제하고 있죠. 자, 그거대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직계표. 이것도 혹시나 높아시면 하는 얘기예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이렇게만 쓰게 되면 얘가 매출 전표예요? 매입 전표예요? 어떤 분이 매출 전표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그 증빙서류 이름 명칭이에요. 그 얘를 갖다가 발행했다고 얘기가 나오면 얘가 매출 전표라고 구분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수취했다고 나오면은 수취했다고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은 매입이다, 매입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발행이냐 수취냐 요 용어로 매출 매입을 구분하는 것이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서 매출했다고 이거 갖고 매출전표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두세요. 또 간혹 모르시는 분도 있으셔갖고. 자, 자료 첫 번째 거 보니까 과세 매출분이래요. 그래서 매출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했죠. 날짜는 8월 26일 날 누구죠? 하남전자에 발급을 했는데, 자료 2에 보니까 또 8월 26일 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카드로 이 금액을 결제했대요. 그죠? 요때 문제는 뭐였었어요? 요때 문제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는, 지금 거래처 입장에서는 매입세 이만큼을 공제받을 텐데, 신용카드로 또 결제를 하게 되면 신용카드에서도 45만원 부가세가 있으니까 걔도 공제를 받는 이종 공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여기 입력할 때는 같은 날짜에 처리가 되죠. 그죠? 그래서 앞에 부가세 유형 매입매출 전표 입력해서 부가세 유형으로 우리는 10일 과세, 그럼 이건 증빙서류가 세금계산서라는 얘기죠. 그런데 자동분계 4번 카드를 선택하게 되면 앞에서 증빙서류가 세금계산서 발급된 거 이 금액을 카드로 결제했다. 그래서 여기 요 내용을 반영시켜 주어야지 이중 공제를 여기 막을 수 있단 말이죠. 이건 매출하는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공급자가. 이따가 입력하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1번, 2번 자료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3번, 4번 자료는 뭐 매번 나오는 것처럼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에 대한 증빙서류로 매출자료 입력해달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자료 설명을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료 1, 하남전자의 제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다. 뭐 알겠고요. 자료 2는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그 발급건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다. 입력해 줄 거고요. 자료 3은 개인 유선자에게 과세 제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다.
현금 영수증이죠. 4번은 개인 백도진에게 과세물품 판매하고 발급한 현금 영수증이다. 지금 판매하고 다 했던 것들을 우리 카과라든지 현과라든지 부가세 유형을 선택해서 여러분이 입력할 수 있는지 없는지 관련된 거 한꺼번에 다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수행과제에서 자료 1, 자료 3, 4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전자 입력을 하시오. 그랬죠. 그럼 여기 증빙서류들을 보고 하나씩 그대로 다 입력을 먼저 해주란 얘기. 그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자료 1번부터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8월 26일이었었죠. 8월 26일. 부가세의 유형은 여기 세금계산서였었어요. 매출에서 과세. 품목은 스마트 홈 오토 시스템. 수량은 15, 단가는 30만원. 거래처는 하남전자. 세금계산서는 발급한 것으로 하기로 했었죠. 자, 분계는 카드 결제 받았어요. 카드 결제 받고서는 카드는 어디에 썼어요? 신한카드라고 돼 있죠. 신한카드 여기 있죠. 이렇게 눌러주고, 그럼 여기 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예요. 이렇게 뜬단 말이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외상매출금에서 해당되는 사항들 쭉 입력이 된 걸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됐고요. 두 번째 자료는 날짜가 며칠인가 봤더니 9월 21일 날짜네요. 날짜는 9월 21일 해주시고요. 지금 신용카드로 판매를 했죠. 매출인데 개인한테 판매한 거요. 그럼 카과 과세 품목이니까 신용카드는 또 어디라고 했나 봤더니 여기 모드카드라고 나와 있죠. 눌러서 모드카드 선택 확인. 품목은 뭐 제품 판매를 했었죠. 자, 여기 카과일 때, 현과일 때 여기 공급대가 입력하는 거 아시죠? 공급대가 입력하면 공급가액하고 세액하고 자동으로 나뉘어질 것이고요. 거래처명은 아까 류선재라고 그랬었죠. 류선재. 생산 필요 없고요. 신용카드니까 4번. 그러면 모두 카드에 외상매출금으로 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날짜가 며칠인가 9월 25일 날짜죠. 여기 9월 25일 날짜로 입력을 해줍니다. 부가세 이용은 지금 매출인데 현금이죠. 현과라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품목 여기도 제품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공급가액은 44만원 공급대가로 입력해 주시고요. 거래처는 여기 아까 백도진이라고 되어 있네요. 백도진. 그 다음에 여기는 현금 했으니까 현금으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마무리가 다 됐어요. 자, 그래서 1번서부터 지금 해당되는 자료들 거래를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을 다 끝냈어요. 자료 2를 일반 전표 입력에 외상 매출금을 대체하는 자료를 아래와 같이 입력하고 외상 매출금 신한카드에서 F3키 이용해 갖고 자금 관련 정보 신용카드 관리를 포함해서 입력을 해달래요. 근데 이거는 자료 2번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거 따질 거 없어요. 여기서 입력해 달라는 내용 그대로 따라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자료 2에 대한 거, 자료 2. 지금 이거 신용카드 회사에서 받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런 형태의 문제 처음 보셔가지고 좀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으네요. 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날짜가 8월 26일자. 잠깐 이렇게 하면 문제 보니까 이게 근데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 문제가 있었나?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네. 음, 지금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이 문제, 2번 문제는 보통은 우리가 지금 요 거래에 대해서 여기 전자 입력을 해가지고서 여기 카드 분기를 했었잖아요. 카드로 자동 분기해가지고 외상 매출금을 신한카드 요걸로 그냥 반영을 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실무에서도 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왜냐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에서 우리는 이렇게 배워가지고 좀 카드로 결제해서 말씀드렸던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걸 카드로 이렇게 입력해야지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다 이렇게 분개를 할 텐데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은 여기 근데 그렇게 입력하라는 걸 제가 못 찾겠어요. 얘를 카드로 이렇게 분개하라는 뜻은 여기 카드로 하지 말고요. 얘를 외상매출금으로 분개로 바꾸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카드 지금 우리가 결제받은 증빙서류 있죠. 자료 2번. 그래서 아까 여기 자료 1만 입력하고 자료 3, 자료 4 이렇게 3개만 입력하라고 문제가 주어졌던 거네요. 그러니 이걸 이해를 못하는 저도 한번 금방 보고서는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자료 2번 신용카드로 결제했던 거에 대해서는 입력하지 말란 얘기였었어요. 그거를 이걸로 처리하라는 얘기였었고요. 이렇게 처리해야지 여기서 우리 F3 눌러가지고서 신용카드 관리 자금 관련 정보를 이걸 사용하는 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려고 어거지로 이렇게 만든 것 같으네요. 근데 실무에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거든요. 조금 전에 그렇게 하면 끝날 일을 왜 굳이 이렇게 다른 물론 의도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실무 업무에서는 이렇게 외상거래로 하고 그다음에 당일날 그 신용카드에 대한 거를 이렇게 처리한다? 이런 거는 좀 그러네. 근데 벌어질 수는 있는 일이에요, 이게. 이렇게 흔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 세금계산서 발행했던 거 있잖아요. 여기 분기를 외상으로 해가지고 그 외상 매출금을 하남전자 걸로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 세금계산서 자료 입력할 때
8월 26일 날짜로 입력을 그냥 해주시게 되면 우리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외상했으니까 외상매출금으로 이렇게 해놨겠죠. 그죠? 그런데 얘를 갖다가 여기 문제 보기 2에서 자료 2에서 일반천표 입력에 외상매출금을 대체하는 자료를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한번 날짜를 봐야겠어요. 여기 작성일자가 8월 26일, 여기 결제일시가 9월 6일이죠. 시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발급했을 때는 당연히 외상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이거 미리 분개를 한번 해봐드리면 차변에 외상매출금하고 거래처는 하남전자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금액은 495만원. 대변에다가는 제품 매출, 부가세 이렇게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얘를 며칠 날짜로 9월 6일 날짜로 해가지고 차변에 이 카드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이 외상매출금은 똑같이 해주는 대신에 거래처가 이번에는 카드사가 되겠죠. 이 카드가 아까 어디 카드였죠? 신한카드였죠. 신한카드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495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똑같이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하남전자 거 회수한 걸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9월 6일 날짜에 우리가 매출전표 입력에다가 입력해야 될 분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9월 6일자에 이 뭐죠? 여기 신용카드 매출로 신용카드로 결제한 증빙서류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 분개한 것도 외상매출금 대체거래, 대체라는 것은 빼주고 다시 이렇게 기록을 해달라는 거였었어요. 이렇게 입력을 해달라고 해보라고, 그래야지 이런 거 사용하는 거 시험 문제 낼 수가 있으니까 좀 무리하게 시험 문제를 낸 것 같기는 해요. 자, 여하튼 간에 그것도 신용카드 매출전표면은 여하튼 시험 문제가 그랬으니까 좀 어거지로 문제를 만드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날짜를 9월 6일자로 바꿀게요. 9월 6일자로 차변에다가는 코드번호 외상매출금이죠. 이거 뭐야? 외상매출금 카드는 신한카드 해주시고요. 뭐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되지 뭐. 그 다음에 금액은 495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똑같이 외상매출금, 이번에는 하남 495만원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신한카드를 갖다가 우리 자금관리 F3 누르시게 되면 여기 관리하는 항목이 이렇게 뜨거든요. 신한카드에 대해서 미불상태, 미불번호, 미수금액, 발생일, 수금 예정일. 수금 예정일은 지금 결제를 했으니까 2024년 9월 6일 이렇게 해주시고요. 신용카드사 여기 그대로 나타나게 해주면 돼요. 여기 하라는 대로 해준 거니까. 그다음에 신한카드 F2 눌러서 신한카드 확인. 그다음에 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신용카드 결제를 받았는데 구분에 세금계산서 교부분 영세일 여기서 구분해 주게 돼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1번 이렇게
보통 이런 내용을 관리할 때는 카드 결제 받았는데 그 카드 결제 받은 부분이 시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매출은 8월 26일 날, 결제는 9월 6일 날 이렇게 신용카드를 결제하게 되면 이렇게 분기해서 요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교부분이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이렇게 출제한 것 같아요. 되게 독특하고 특이한 문제이긴 하죠. 그죠? 자, 참고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아까 처음에 했던 카드로 해갖고 신용카드 뭐 등등분해서 자동으로 나오게끔 그렇게 주로 사용하지 누가 그렇게 사용하나 싶기는 합니다. 그래도 하라고 했으니까 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까지 한번 특이한 문제 유형으로 입력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부속서류죠. 이제 작성이 끝났으니까 요거 부속서류 첨부서류 한번 불러와서 보라고 얘기하네요. 2기 부가가치세 예정이라고 했어요. 전체 메뉴에서요. 2기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기표 이거죠. 클릭하시고요. 2기 예정 7월부터 9월까지. 자, 그리고 불러오기 누르시면 예. 그래서 신용카드 교부분까지 해갖고선 그냥 바로 우리가 입력했던 거 그대로 나타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따가 분명히 그 질문할 때도 평가 문제에서 여기서 질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첨부 서류가 발행되면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발행하라고 나오죠.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작성해 주셔야죠.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하시고요. 2기 예정이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럼 우리가 지금 매출한 것은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금액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얘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 내용들이고요. 요 밑에 것은 부속서류, 여기 해당되는 부속서류는 명세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금액이 어떤 금액에 대한 것인지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항목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나타난다. 다시 전표, 메인 매출 전표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첨부서류예요. 반영됐잖아요. 이렇게까지만 하면 여기 1번, 4번까지 예정신고서 작성하시오. 마무리가 된 거랍니다. 보통 여기 부가치세 관리는요. 첫 번째 이 첨부서류에 관련된 문제는 거래 자료 입력이에요. 첫 번째가 두 번째 하라는 게 첨부서류 작성. 첨부서류 작성은 주로 거래 자료 입력이 정확히 되어 있으면 이 첨부서류도 불러오게 한 걸로 그대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첨부서류가 끝났으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첨부서류까지 다 작성이 되면 그냥 불러오기만 하게 되면 얘도 자동으로 다 거의 마무리되는 게 보편적이란 얘기죠. 그죠? 이렇게 불러오게 됐으면은 여기 저장 일단 눌러주시고 이따가 평가 문제에서 조회해달라 할 때 여기에 해당되는 거 당연히 질문을 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첨부서류죠. 대손세 공제신고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뭐 해보면 되죠. 자, 날짜는 2022년 10월 10일 날 이런 거래가 있었다고 하네요. 자, 자료는 차은경정비 말이 제품을 매출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래요.
음, 차은경 정비주의 외상매출금 중 미회수 잔액이 220만 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수 불능 파산 채권으로 이날짜에 2024년 11월 20일에 확정이 됐대요. 그죠? 확정, 요 날짜 다 이제 우리가 입력해야 되니까 체크를 해 놓는 거예요. 자, 우리 수행과제 뭐가 있나? 순서대로 따라가 보도록 하죠. 자, 자료에 대한 대손 요건을 판단하여 이익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 이익 확정에 대손세 공제신고서 처음에 이것 자료 입력할 게 없기 때문에 대손세 공제신고서 같은 경우는 얘를 참고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첨부 서류부터 먼저 작성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반영을 해 보도록 하자고요. 첫 번째 수행과제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대손세 공제신고서 불러와요. 여기 보시게 되면 대손세 공제신고서 있죠? 클릭해 주시고요. 확정 때 참고로 여러분 알아야 될 거 대손세 공제 신고 얘는요 확정 신고 때만 할 수 있어요. 예정 신고 때는 할 수 없습니다. 알아두시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당초 공급일은 처음에 얘가 당초 공급했던 날짜는 2022년 10월 아이고 안되네 2022년 10월 10일이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회수 불능 파산 채권이라 했죠. 파산에 의한 법률로 파산했어요. 그럼 대손이 기준되는 날짜는 언제가 대손 기준이 돼요? 라고 물어보면 처음 발생했던 날짜 2022년 10월 10일부터 언제 확정된 거예요? 대손 확정일은 2024년 요 날짜 돼 있죠. 2024년 11월 20일 날 확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대손금이 얼마냐고 물어보는데 여러분이 그 대손금은 여기 미수 잔액이라고 되어 있죠. 얘가 대손금이에요. 참고로 지금 만약에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한다면 지금 여기에 공급가액하고 세액 그래서 외상미수금 있죠. 여기서 대손금이 이걸로 따졌을 때 대손금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얼마라고 대답할 거예요. 대손금은요 우리 부가세에서 공급 대가하고 같은 말이에요. 공급 대가 대손금 그러면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친 금액이란 말이죠. 그게 대손금이에요. 공급가액이 대손금이 아니라 그래서 대손금은 공급대가라는 금액 여기 금액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대손금액에다는 일단 여기 미회수 잔액 220만원을 다 입력을 해줍니다. 220만원 이렇게 입력해주면은 대손세 여기 20만원이죠. 받을 거 대손세 이만큼을 못 받은 거지. 자, 거래처는 어디였어요? 차은경 해주시고요. 거래 보통 이렇게 거래처 입력을 해줬는데 안 뜨는 경우는 파산해 갖고 그 거래처가 없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차은경 정비 안 나오면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줬어요. 참고로 또 하나 이것도 해드려야겠네. 여기 대손발세 입력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 거래처 이처럼 여기 채권자가 입력하는 항목이에요. 채권자 탭이 거기에 반해서 이 대손 변제는 채무자가 돈을 지금 보내줬을 때 채무자가 파산 신청해서 금액을 갖다가 다 등등 했는데 난 그래도 끝까지 갚을 거야. 그래서 채무자가 자기가 못 갚았던 돈을 파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차후에 돈을 갖다가 보내줬을 때 그 내용을 적는 탭이에요. 그래서
대손 발생은 채권자가 적는 탭이고, 대손 변제는 말 그대로 채무자가 입력하는 탭이다. 그리고 만약에 전기 파산했는데 그 다시 회수하는 경우 있죠. 회수하는 경우 그때는 이 금액을 반대 금액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지 돼요. 회수했을 때는. 지금은 우리가 돈을 못 받는 경우죠. 회수했을 때 그럼 갑자기 대손 변제 여기다 입력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대손 처리했는데 회수가 된 경우 그때는 대손 금액을 마이너스로 입력하셔야지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플러스로 반영되니까.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대손 공제 신고서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여기 입력이 끝났어요. 무슨 어디가 됐어요?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작성했죠. 그래서 여기 대손세 공제를 받는 것이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면 매출세액 바로 밑에 마이너스 20만원. 우리가 매출세액 납부할 것 중에서 이만큼이 마이너스 20만원 표시가 되게 된단 말이죠.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알았으면은 두 번째. 대손세액 및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이익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단, 이익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 만원 공제받기로 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공제받기로 한 거 그대로 반영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해 주시고요. 잠깐 여기 저장하는 게 있었나? 여기 없죠. 날짜는 이기 확정이라고 했으니까 10월부터 12월.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우리가 대손세 공제신고서 작성해서 아까 플러스로 금액이 나와 있었는데 첨부 그 대손세 공제신고서 거기에서 플러스로 계산했던 게 우리 매출세액에서는 이만큼 못 내겠다고 우리가 납부해야 될 매출세액은 이만큼 있는데 여기서 그 금액을 차감해 갖고서는 표시가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셨죠? 자, 반영을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눌러 보시게 되면 우리가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라는 첨부서류 작성이 있기 때문에 작성 서식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라고 하고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자신고세액공제도 확정신고 때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정신고 때 전자신고 한다 그래도 전자신고세액공제 만원 받지 못해요. 언제만 가능하다고요? 확정신고 때만.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 자리는 이 자리예요. 경감 그 밖에 경감 공제세액이라고 되어 있는 18번 있죠. 여기다가 더블 클릭을 이렇게 해보시게 되면 여기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전자신고 나와 있는 여기에다가 만원 공제받는다는 거를 만원 이렇게 입력해 달라는 얘기였어요. 이렇게 입력하면은 만원 반영됐죠. 그래서 이따가 여기 부가세와 관련돼서 이 만원까지 제대로 반영해야지 차가감 납부할 금액 이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나오겠죠. 시험 문제 평가 문제에서는 이 금액 얼마냐고 물어봐요. 이게 반영이 안 돼 있으면 이 금액으로 뜨겠죠. 그죠? 금액이 다르잖아요. 자, 그렇게 먼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대손 11월 20일 대손 확정일에 대손세 공제 및 대손 채권 외상매출금에 대한 회계 처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지금 외상매출금이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가 남아있을까? 그럼 얘도 한번 금액을 조회를 해보셔야지 돼요. 그죠? 우리가 총 220만원은 확인을 해봐야죠. 거래처별 원장 여기 클릭하셔서요.
12월이 아니라 몇 월 달이었죠? 11월 20일.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 자, 거래처는 차은경 001124. 자, 여기 잔액을 보시게 되면 뭐 가르쳐 주기는 했지만 지금 반은 받고 220만원 잔액에 대해서 돈을 못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얘를 대손 처리하려면 지금은 어차피 외상매출금에서 이 금액만큼은 대변으로 잔액 확인했으니까 하나만 더 확인해 놓고요. 지금 우리 재무상태표에서요,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얼마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그만큼을 먼저 쓸 수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여기 11월 20일이니까 11월 달 시점에서 여기 외상매출금에 대손충당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가 있어요? 100만 원이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대변에 외상매출금 여기 차은경전비 이 회사에 대해서 얼마를 못 받게 됐냐면 220만원 이만큼을 못 받게 됐어요. 파산을 결정이 다 났기 때문에. 그래서 대손세 공제 신청도 했단 말이죠. 그럼 차변에 대손충당금 사용할 수 있죠. 대손충당금 얼마 사용할 수 있어요? 100만원 있었으니까 100만원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럼 나머지는 대손상각비 처리해야 돼요. 대손상각비 얼마를 처리하면 될까요? 여기서 많이 틀려. 왜? 여기 100만원 뺐으니까 120만원을 여기다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여기 중에서 20만원 아까 대손세 공제 해가지고서는 20만원 부가세 그거 공제 받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대손 처리해야 되는 금액은요, 부가세를 뺀 금액만 대손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00만원만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보통 매출했을 때 매출세 부가세 예수금은 대변에 발생하잖아요. 근데 대손세 공제 해달라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부가세 예수금은 여기 20만원 만큼은 부가세 예수금 우리가 도로 공제받는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명심해야 될 것은 외상매출금 220만원 안에는 공급가액으로 200만원, 세액으로 20만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대손 처리해야 되는 그 금액은 200만원 얘만 대손 처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매출세액이었던 부가세 예수금은 우리 돈 결국 어차피 아니었으니까 얘 공제해 달라고 이렇게 차감해서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사항이었어요. 여러분이 여기 T2급에서 부가세 대손 처리할 때 우리 것만, 부가세는 어차피 우리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것만 대손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금액을 갖다가 11월 20일 날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11월 20일 날짜. 차변에 대손충당금 100만원까지 사용 가능이 있고, 또 차변에 대손상각비 해서 100만원,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해서 20만원,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여기 창경 220만원 이렇게 입력을
대손 채권 외상비출금에 대한 회계 처리 입력하시오 해당되는 것을 마무리하게 된 거란 얘기죠. 되셨죠? 자, 이렇게까지 마감을 해봤고요. 여기 지금 평가 문제 나와 있네요. 여기 부가세와 관련된 평가 문제 보면서 하나씩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맞춰보는 거죠. 자, 평가 문제 이렇게 놓고요. 1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회사 등록 조회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회사 등록 클릭하시고요. 자, 다음을 보시고 구 파트너의 회사 등록 정보이다. 올바르지 않은 거 찾아달래요. 구 파트너는 내국법인이며 사업장 종류별 구분은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이 자료는 옆에 추가사항 보시게 되면 여기에 법인 구분은 내국법인이라고 나와 있고 사업장 종류별 여기는 중소기업이라고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확인하는 거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구 파트너의 업종 코드 나와 있죠. 업종 코드는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맞죠? 292930002. 세 번째 지방세 법정동 코드 강남구청 맞죠? 그다음에 국세 환급금 계좌는 지역 농축협이라고 나와 있어요. 틀리죠? 그래서 여기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여기 지금 올바르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및 관리 조회를 해달래요. 가서 일단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조회 5월 한 달간이라 그랬죠. 그럼 5월 한 달간이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세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수익은 이거겠네요. 828만 9천원.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매입매출 전표 입력 조회해달래요. 매입매출 전표 입력 조회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6월 30일자 수정세금 계산서에 수정 입력 사유 코드 번호 물어보고 있죠. 여기서 6월 30일자 해주시고 수정세금 계산서 클릭 눌러보시면 여기 수정 입력사유 코드번호 나와 있죠. 2번 공급가액 변동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뭐 요거를 조회하셔도 되고요. 아까 우리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 있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 6월 30일자 여기 보시게 되면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코드번호 수정 2라고 되어 있죠. 요거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여기를 보고서 여기 있어요. 여기서 보고서는 찾아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까 매매출 전표 입력에서 수정 세금계산서 코드 조회하셔서 쓰셔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입력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 풀면서 이런 거 메모해 놓으면 거의 대부분 물어보니까 정형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라서 메모해 놓고 그냥 바로 써도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해달라고 하죠. 세금계산서 합계표 일기 확정이라고 그랬으니까 4월부터 6월까지 조회해 주시고요. 엔터. 일기 확정 신고 기간 중 영우전자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죠. 여기 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발급된 거라고 그랬으니까요. 매출 영우전자 찾아보니까 여기 있네요. 그죠? 영우전자에서 공급가액 얼마냐고요? 공급가액은 1,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걸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5번 문제. 15번 문제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이에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직계표 아까 우리가 작성했던 거 이걸 보고 답해달라는 문제겠죠. 이기 예정 신고 기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아까 작성했던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 7번에 현금 영수증 합계금액 7번에 현금 영수증 합계금액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44만원이라고 요거 답해 주시면 되는 문제네요. 그 다음에 똑같이 2기 예정신고기간에 9번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9번에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얘는 얼마예요? 495만원 요거 답해 주시면 되는 거네요. 아까 우리가 작성했던 부가가치세 첨부서류 세 번째 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대손세액 공개신고서 봐달라 그러죠. 얘도 아까 우리가 작성을 했으니까 2기 확정신고 기간 2기 확정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에 해당해서 대손세액은 얼마냐고 물어보죠. 여기 대손세액 요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20만원이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것도 끝났으니까 X표로 눌러서 닫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해달래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2기 예정이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2기 예정 넣어줍니다. 저장해 주고요. 07월 1일부터 09월 30일까지 예 라고 해주시고요.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과세표준에서 확인되는 과세표준 명세서라고 되어 있죠. 30일 수익금액 제외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거 물어보는데 과세표준 명세서는 여기서 보면 과표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30일 수익금액 제외라고 되어 있죠. 30일 수익금액 제외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300만원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익이 확정 거 물어보고 있네요. 이번에는 그러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블록이 하고요. 이익이 확정에 매출세액 9번이라고 그랬죠. 매출세액 금액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여기 매출세액 합계금액에서 9번이죠. 세액 요거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20만원 요거 뺐는지 안 뺐는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로 확인할 수 있다 이거죠. 2680만원이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경감공제세 이것도 만원 전자신고세액 공제 받은 거 제대로 입력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죠. 여기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 18은 얼마죠? 라고 만원입니다. 라고 답하면 되는 문제였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부가가치세 관리에 대한 거 문제도 여러분들하고 한번 쭉 다 풀어봤네요. 그죠? 근데 아까 제가 문제 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 요 문제 있었잖아요. 신용카드와 관련돼서 날짜가 여기도 쓸게요. 8월 26일 날 그 제품을 매출을 했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외상 매출금으로 지금 처리를 해 놓은 상태예요. 왜냐면 처음에 우리가 제품을 매출할 때에는 이 사람이 결제를 카드로 할지 현금으로 할지 통장으로 보낼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지껏 앞에서 보편적으로 시험 문제 나올 때에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바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당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이걸 갖다가 아까처럼 제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4번으로 해가지고 걔가 카드사 외상비출금으로 결제된 걸로 처리를 했었단 말이죠. 이건 같은 날짜에 세금 계산서도 발생하고 그 날짜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야지 그 자동분기에 거기서 후드 반영을 해가지고서는 신용카드 매출분 이렇게 표시가 되게끔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처럼 9월 6일날 이 회사에서는 갑자기 결제를 신용카드로 그 결제를 갖다가 진행을 시킨 케이스예요. 그러면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그냥 신용카드 놔두면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신용카드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그렇게밖에 안 된단 말이죠. 신용카드 매출분 반영 그걸 못 시켜줘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같은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는데 이게 실무에서 많이 유용한 방법일 것 같으네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결제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일반 전표 입력에서 이렇게 외상매출금 대체거래로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나오게 해서 이 관리를 통해서 세금계산서 발급분 표시를 이렇게 해주셔야지 돼요. 실무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시험 문제 난이도는 나오던 형식이 아니어서 좀 처음에 헷갈리기는 했을진 몰라도요. 실무에서는 많이 벌어질 수 있고 이거 제대로 알아두면 이렇게 날짜가 차이가 나고 세금계산서 발행한 매출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는 괜찮은 문제 같아요. 실무에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것 같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해서 부가가치세 관리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결산 파트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